네, 지금부터 건설안전관리와 기술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년에 실시됐던 137회 건설안전기술사 문제를 가지고 올해 있을 138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며 왜 이렇게 합격률이 낮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제 137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입니다. 이건 필기시험만 해당이 됩니다. 137회 때 시험이고요. 총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건설안전기술사가 1301명이 접수를 해서 1018명이 응시를 했네요. 합격이 7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을 따져보니까 응시 인원 대비요 0.687% 정도 됩니다. 역대급 시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적게 합격자가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통상적으로 건설안전기술사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1년에 3번씩 있는 거니까요. 1년에 3번씩 있는 거를 평균을 내보면 통상 두 자릿수의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고 대략 한 자릿수인데 한 자릿수도 5% 미만이죠. 5% 미만으로 이렇게 합격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하더라도 너무 작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0.687%. 100명 중에 1명도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어려워진 것인지 아니면 시험 응시하신 분들의 실력이 떨어진 것인지 뭐 시대 흐름인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시험 문제를 한번 보고 해보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보니까 접수는 1300명이 하셨는데 1000명이 시험 봤다는 이야기는 한 20% 정도는 허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허수. 이건 항상 있는 거니까요. 20% 정도는 시험 볼까 말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회차당 1000명 정도가 한다. 10% 합격하면 100명 합격한다는 이야기죠. 10%. 시험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10%씩 합격해서 한 회차에 100명씩 나오면 1년에 3번 있으니까 1년에 300명 정도의 건설안전 기술사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지도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사는 응시 인원이 이거에 뭐 8배씩 되죠. 8배씩 1년에. 거기도 또한 뭐 10% 그럼 3번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한 번 시험입니다만 응시 인원 곱하기 30% 하게 되면 1년에 뭐 1000명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우리 건설안전관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것인가? 기술사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그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복잡해지죠. 가지고 있으신 분과 새로 시험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어떤 게 옳다 그리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현 상황에서 대략 5%, 3%이 정도 범위 내에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시험이다.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교시 문제입니다. 137회 1교시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요. 2월 7일 날 26년 2월 7일 날이 138회 시험이죠. 138회요. 또한 1000명 정도 응시를 하겠죠. 1000명 정도가. 여기 이제 몇 %가 합격을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합격자가 나올 겁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1교시 시험만 137회 1교시 시험 문제만 가지고 한번 분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경향성이라 하기도 그렇고 이번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했을 때에 조금 더 짧은 시간 내에 합격권에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문제를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작업 안전 분석 JS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설 안전 기술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을 토탈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작업 안전 분석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를 답을 작성하신 분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죠. 한 사람도. 근데 이 세상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니까 뭐 99.9%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12문제 가운데 10문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답을 쓰지 않았을 문제가 무엇일까? 11번 같아요. 11번.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혹시나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었을 때 접근이 가능하신 분은 아마 재예방 기술지도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접근을 아마 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의 접근이라고 했을 때 1%나 되겠습니까? 쓰실 분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개념으로 클린 사업장 조성 12번 문제 건설 현장. 이것도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기술지도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문제다. 그렇다 그러면 11번, 12번도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사 시험은 내가 글자로 기록해서 형식을 갖추어서 제출해야지만이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잘 아실 겁니다. 시험 봐보신 분들. 그래서 일단 13개 중에 간단히 그냥 3개가 삭제되면 10문제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중에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썼을 것인가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 그죠? 세 문제. 이거는 뭐 10점 미만, 100점 만점이에요. 10점 미만이라고. 가장 누구나 썼을 것. 시험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3번이요. 경영 책임자 3번이요. 경영 책임자의 직무. 이거는 중처법이 하도 논란이 마고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반대로 99.9%가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뭘까요? 5번 스마트 장비. 여기도 뭐예요? 99.9%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3번이요. 뺑폼의 조립 해체 작업. 이것도 99.9% 썼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1000명이 다 썼다는 이야기. 1000명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가 한 3문제 나오네요. 3문제. 이거는 잘 썼다가 그러면 80점까지 줘볼까요? 80점? 100점 만점 80점 이상? 80점 이상이라 하긴 그렇고 사실은 80점짜리 쓰는 답도 쉽지 않을 겁니다. 60점에서 80점. 합격권이라고 할게요. 합격권에 3문제 정도가 썼을 것이다. 나머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3문제는 그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3문제를 썼다는 이야기는 이건 잘한 게 아니고요. 이거 썼다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60점 이상이 만점이니까 40점은 확보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사실 10문제 중에 3문제니까 30점이지 30점, 100점을 쓴다 해도 40점 정도는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4번입니다. 4번. 나머지는 다 써야 되니까
여기서 99.9%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쓴다는 99.9%는 써볼만 하니까 쓰는 거예요. 써볼만 하니까. 이거죠. 써볼만 하니까 쓰는 건데 지금 삼각형은 뭔 말이에요? 억지로 써야 되는 겁니다.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차고의 종류도 쓰셨을라나요?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차고의 종류는. 왜? 차고의 종류는?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중요시 않았다는 이야기는 최근 3년, 5년 내에 나온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온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최근이가 101호에 나왔잖아요. 101회 시험에. 101회 시험에. 그 전에는 뭐 43회 뭐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쉽지 않았을까? 그러면 2번, 4번은 중인데요. 중인데요. 2번, 4번은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접근이 어려웠을 것이고 무슨 말이에요? 관리직, 기술직으로 나누면 이 말씀 왜 나누냐면 여기는 안전관리자분들이나 건설공사 이외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공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 안전관리 하신 분들이 아니고 시공을 가지고 접근하시거나 시공사에 계시지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신 분들이 이걸 썼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2번, 4번. 기술적 파트에 계신 분들은 또 못 썼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기술 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관리적인 부분이 훨씬 어려워요. 법적인 사항 물어보게 되면. 법에서 여기처럼 중처법의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물어봐 이렇게 확실히 자주 강조되는 것은 기술직에 계신 분이 접근이 되지만 차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나머지 겁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안정액, 침윤선, 액상화, 수정 동결지수, 집안 침하. 여기인데 다 어려웠을 겁니다. 다. 침윤선 및 작도 방법은 제가 쓰지 말아야 할 상위 3개 문제는 안 넣습니다만 이거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99.9%안 썼을 겁니다. 못 썼을 거예요. 수정 동결 지수 이것도 못 썼을 겁니다. 이건 90% 정도 못 썼을 거예요. 누가 쓰느냐 이거는 이분들이에요. 기술직에 있으면서 시공기술사로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토목시공기술사요. 토목시공 수정 동결 지수라고 하는 것이 기술계에 계시는 토목시공기술사를 갖고 계십니다. 왜 건축은 제가 뺐느냐? 건축은 땅을 배우지를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땅에 대해서 공부를 배우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용어 자체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정 동결 지수 이렇게 됩니다. 안정액 이 토목이죠. 침윤선 이건 댐 토목이죠. 액상화 이것도 땅이죠. 땅 문제죠. 집안치마 이것도 땅 문제입니다. 토공에서 나왔습니다. 토공. 액상화의 정의 및 간편 액상화의 정의를 쓰라고 하면 한번 접근했을 거예요. 퀵샌디나 어쩌니 이것도 무슨 어떤 분들이요? 여기 토목에 아니면 건축이나 기술주에 계신 분들이 썼을 거예요. 근데 간편 예측 방법을 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쓰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하고 작성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안정액 남네 안정액. 이것도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묻지 않아서 그렇지 안정액 또는 벤토나이트 이렇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기술직에 유리한 시험.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 그럼 다 됐네요. 집안 치마는 우리 건설안전기술사의 집안 치마는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나왔냐 그러면 흑막이 있죠. 흑막이. H 파일 토류판 플러스 토류판. H 파일 플러스 토류판 부분의 흑막에 대해서 한 집안 치마. 이렇게 파일을 박으면 이 뒤쪽이 이렇게 처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밀려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아니면 지하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만치마인데 지만치마가 주로 물어봤었는데 지만치마 문제를 물어봤었는데 이게 출제자의 이제 출제 의도라고 하는 게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유사한 개념이 뭔 말이에요? 지만치마 유사한 게 싱크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개념도 같이 접근을 시켜줘야 될 것인지 이게 어렵습니다.
왜? 집안 침하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집안 침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제일 쉬운 문제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 3번. 이게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요? 법적으로 딱 몇 가지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발판 일체형 가포집 중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가포집 몇 가지입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잖아요. 깽폼에 대한 조립이동 양중 해체 시 조치사항을 쓰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만 물었을 거예요. 이렇게만. 근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보건 규칙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래서 또 쓰면서도 이게 맞는가 틀린가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도 못 하신 분들은 무조건 내가 쓴 게 답이다라고 써놓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시 안전조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규정이 바뀐 내용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답을 쓰실 때는 깽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음 단으로 올릴 때 양중 작업을 할 때에 전단 볼트 때문에 전단 볼트와 줄거리 순서에 따라서 떨어지는 사고가 낙하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강조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만만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봐서 가장 만만한 문제는 이겁니다. 3번 하고요. 3번. 그래도 만만한 문제. 만만한 문제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의 답. 그 다음에 4번, 5번, 13번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리송한 문제들입니다. 정답이 있다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 기술사는 세 가지로 답 쓰는 법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답이 있는 문제인가? 모범답이 있는 답인가? 모범답도 없는 답인가? 세 가지.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많이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고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게 정답도 없고 모범답도 없다 이거는 말입니다. 그냥 수험자의 의견을 묻는 것들이 있어요. 의견. 예를 들면 최근에 추락재고 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붕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붕괴 사고가 발생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물어봤다. 붕괴 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최근에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추락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쓰시오. 요즘 붕괴 사고 많이 나죠. 전부 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붕괴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쓰시오. 그러면 쓸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정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이쪽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쓴 사람과 답안 채점하는 사람의 코드가 맞으면 고득점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고득점을 바라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과급적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쓸 수는 있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쓴다고 하면 두 번째 정 쓸 거 없을 때 써야 됩니다. 쓸 거 없었을 때. 이거는 그냥 점수로 치게 되면 60점 선방한다. 55점에서 60점 사이로 선방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득점을 더 60점 이상의 가점 플러스를 받기 위해서 쓰는 답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정답을 써야 됩니다. 정답을 물어보는 걸 써서 60점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60점 마이너스라니까요. 60점 마이너스. 60점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정답이 있는 문제. 유일하게 우리 건설안전기술사에 정답이 있는 것은 뭐냐면 법령입니다. 법령.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이.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범답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모범답. 모범답. 이해하시겠어요? 정답을 찾아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명확한 답.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대해 쓰시오. 정해져 있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대상에 대해 쓰시오. 정해져 있죠. 기술지도 대상에 대해 쓰시오.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나가야 돼요. 1종, 2종 시설물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물론 뒤에 기술편에 가면
정답에 가까운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두 번째라니까요.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7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합격률이 0.7%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 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주 나오지도 않았던 문제가 나왔고, 그죠? 안정액, 차고, 치윤선, 액상화, 수정동결, 집안침 이게 모르는 문제는 나오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확한 답을 물어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런 문제들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사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사 문제. 정부 정책이 실행될 때 나오는 문제. 그럼 다음에 138회 때도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같으면 공부 안 하겠습니다. 2026년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작업안전문서 이것도 할까요? 나오더라도 쓸 수가 없죠. 이게 뭐냐면 작업안전문서라는 게 우리 위험성 평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TBM이 이 작업안전문서에서 나왔던 유해 위험 요인과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서류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거를 현장에서 작업 전에 알리는 것이 TBM 개념이거든요. 이게 작업안전문서. 이건 사실은 제조업 분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자문을 받으시거나 저한테 공부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나오면은 제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걸 잘 아신 분은 가지고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이죠. 쓴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온다. 이 이야기. 그다음에 정확한 걸 물어보는 것도 몇 개 없다. 나왔는데 예전 거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일 앞 표지에 있죠. 건설안전관리 이론과 실무에서 각각의 상에서 혹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의 페이지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하고 매치시켜 놨으니까 관련 자료를 여기서 찾아보시면 시험 준비하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각 문제에 따라서 매치를 시켜 놨습니다.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138회 또는 앞으로 시험을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어떤 답을 내가 먼저 써야 되고 어떤 공부를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137회 1회 실험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